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신대기근에 대한 우리 역사 서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신대기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1670년, 그때 경술년입니다. 그리고 1671년, 이때가 신해년입니다. 이때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현종 11년에서 12년 사이인데요. 그래서 경술년과 신해년을 합쳐가지고 이제 경신대기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대기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른바 냉해 왔죠. 수해 왔어요. 이게 홍수도 왔고 가뭄도 왔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왔고 전염병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조선은 아비규환의 어떤 상황이 그야말로 그냥 생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 관련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예컨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내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도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처자가 서로 베고 깔고 함께 죽은 경우도 있고, 혹은 이미 죽고 어미는 죽고 아이가 그 곁에 엎드려서 그 젖을 만지며 빨다가 곧이어 따라 죽기도 합니다. 울고 불고 신음하는 소리에 지나가는 자도 흐느낍니다. 더욱이 전염병은 날로 치솟아 열풍이 불꽃을 일으키는 듯한 기세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걸렸다 하면 곧 성박해서 죽습니다. 사방이 연병이라 온통 움막을 지어 끝없이 펼쳐지니 참혹한 광경과 놀라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밖에 죽어가는 참상은 이미 전쟁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이게 현종 12년 6월 4일 대사은 장선징의 상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종실록 현종 12년 1월 11일 그때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게 선산부의 한 여인은 그 연함은 살 된 어린 아들이 이웃집에서 도둑질하였다 하여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한 여인은 서너 살 된 아이를 안고 가다가 갑자기 버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갔으며, 금상군에서는 굶주린 백성 한 사람이 죽을 먹이는 곳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의 아내는 옆에 있다가 먹던 죽을 다 먹고 나서야 곡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외에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어떤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경신대기근에 흡사한 어떤 대기근이 24년 뒤에 또 일어났습니다. 즉 1695년 을해년하고 1696년 병자년에, 그때는 이제 숙종 21년, 22년인데 그때는 이제 을병대기근이라고 그럽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어떤 이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특이한 거는 이게 100만 명이 사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하냐?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골이 상접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굶어 죽을 정도 되면은 예컨대 노비제도 같은 게 이렇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비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보장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노비는 주인한테 이제 의탁을 할 거고요. 평민 예컨대 상민들은 어쨌든 자기와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힘을 온 어떤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다 동원해 가지고 살려고 할 텐데 노비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비제도 자체가 사실은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은 어떤 이 양반 신분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유지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족보를 안 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김씨입니다. 우리나라 성씨에 김씨가 한 25%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이박 합치면은 이게 한 45%쯤 됩니다. 사실은 다 김씨도 이게 왕족 성씨잖아요. 그 다음에 이씨도 왕족 성씨입니다. 박씨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우리가 17세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노비가 갑자기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족보를 갖다가 가진 어떤 그 가문들이 급증합니다. 족보 출판 자체는 일제시대 때 이제 많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하고 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돈 되면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파는 거니까요. 또 실제로 우리 어떤 그 이 족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지파들이 갈라져 나오는데, 그때 17세기에 어떤 그러니까 그 보통 양난디라 그랬는데, 그 양난과 더불어 가지고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하고 어떤 그 뒤에 이런 어떤 성씨들이 갑자기 쫙 늘어납니다. 이게 이렇듯이 지금 우리 어떤 그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성씨 속에서 신분제도 어떤 해체 과정, 해체 등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 대사건이 이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인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뭐 이 교학사 교과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학사 교과서도 봤는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17세기의 후반에 그 대사건이 뭐가 서술이 되어 있냐면은, 근데 뭐 병자호란 당연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멜, 1653년에 하멜이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696년에 안용복이 독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 연표에 나오는 게 딱 두 사건입니다. 그러면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은 뭐 상평통보를 1670몇 년에 뭐 발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갖다가 쭉 보면은 조선 후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서술이 돼 있는데,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내용 나오는 게 뭐냐면, 양반이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해지고, 도망노비가 증가하고, 중간계층이 성장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기 학문의 새 경향 해가지고 이제 실학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 자체를 서술하지 않고, 그로 인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변동에 관한 얘기를 전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대비되는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텐메이 대기근이라고 있습니다. 1782년입니다. 한 100년 뒤죠. 1782년에서 88년에 그때 일본도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대기근이 이제 일어났을 때는, 그때 어떤 그 사건, 그때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만들고 소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은 그때 텐메이 대기근이 아마 그때도 이제 일본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구 규모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신대기근이나 을병대기근만한 어떤 사건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참상들에 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팔이나 다리 한쪽을 좀 얻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그 할머니가 2, 3일 있다가 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비슷한 얘기들이, 무서운 얘기들이 쫙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동시에 어떤 복지입니다. 우리는 예컨대 구휼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복지 문제인데, 이런 어떤 대기근을 다루게 되면은 왜 그러면은 그때 대기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 대기근을 여러 가지 완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구휼미를 갖다 고르게 분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안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성신령을 갖다 수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럼 수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럼 선박의 어떤 해양 수송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외화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어떤 정치 체제의 문제인지,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 뭐 체제 보장해달라 뭐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1995년에서 1998년에 일어났던 그 북한의 어떤 대기근의 어떤 그 악몽, 그것하고 제가 볼 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때 북한의 어떤 대기근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마 삼척 동자도 알 겁니다. 일단은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외화가 없었던 겁니다. 즉 해외에 뭘 갖다 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홍수라든지 가뭄은 기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갖다가 완충을 우리는 다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북한의 어떤 이 농업 개혁 자체가 안 돼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대단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거 농업 개혁하니까 그냥 지금 생산력이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은 뭐 400만 톤이 500만 톤을 생산한다 그럽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은 주체농법이라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온통 다락밭을 갖다 개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했잖아요. 이를테면은 이 북한의 어떤 대기근은 그런 어떤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의 어떤 이 문제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북한은 이제 당의 배급 시스템이 사실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장마당이 형성됐던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북한의 어떤 이 사회 변동하고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계속 이렇게 대북 압박 제재가 이렇게 좀 지속된다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어떤 고난의 행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때 한 번 더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체제가 결코 생존할 수 없으리라. 아마 이러한 어떤 판단들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처럼 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자, 당연히 어떤 이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도 끼쳤는데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대중하고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뼛속에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이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원인이 뭔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우리가 했는지, 그 이후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신분제도의 변동이 어떤 것인지를 만약에 가르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경제나 복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해외 무역에 대해 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마 인식을 한 가지 달리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거는 예컨대 뭐 외교 안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외교 안보 정책은 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경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경제를 역사에서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경제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나 진보나 노동 세력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 경제 정책은 그야말로 경제 자해 내지는 경제 자살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은 고용 학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어떤 경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먼 역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농업에 해당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10대 수출 품목이 그 농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컨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휴대폰, LCD,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 명줄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반도체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아닌 적어도 아주 힘겨운 사투를 갖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어떤 성장하는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쪽은 예컨대 뭐 문재인 케어 같은 어떤 정책을 그 다음에
빼어난 청년들을 갖다가 몽땅 노량진 고시 공시촌으로 밀어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산업 경쟁력 자체를 갖다가 막 그냥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를 갖다가 정말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우리 어떤 지금 10대 수출 품목들이 이게 만약에 그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 밀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주력 상품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북한이 1995년에서 98년에 어떤 이 경험했던 그 대기금 비슷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일자리 기근이죠, 그죠? 그 일자리 기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신 대기근과 을병 대기근의 어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경신 대기근과 을병 대기근이라는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995년에서 98년 일어났던 북한의 대기근의 어떤 효과도 가르쳐야 되고 그것하고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관련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더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10대 그 주력품 수출 주력 이 산업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지 이에 대한 어떤 토론과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